안녕하세요. 자, 2025년도 물리 이론 시간입니다. 자, 교재가 저도 이제 오늘 받았는데요. 색깔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 교재랑 바뀐 게 거의 없네요. 색깔도 똑같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같은데 뭐 내용은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작년 2024년 지방직 국가직 7급 기출문제 분석해서 여기에 예제로 들어가 있어서 그것만 좀 바뀌었고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작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를 바꿀 필요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신규 교재를 사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2025년 교재 사실 건데 기왕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사이트 들어가면 기출 문제가 있을 거예요. 24년도 지방직하고 국가직 있던 그거 출력해서 제가 이제 몇 번 찾으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면 될 거니까 교재를 만약에 작년과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한 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충 예정하기로는 주 2회 강의에서 한 3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잡으면 이론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시험은 사실은 거의 난이도가 작년까지 해서 아주 평범하게 나옵니다. 어쩌다가 이제 한두 문제 소위 이제 고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짱들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려운 게 하나씩 튀어나오는데 그건 다 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국가직에서는 별로 없었다. 단지 2023년도인가 그때는 좀 유형이 좀 다르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온 문제가 좀 있었고요. 이제 하지만 지방직 7급 문제 보면 이 국가직하고 조금 다르게 난이도가 국가직보다는 조금 높아요. 높은데 그러니까 작년은 분석해 보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책 내에서 거의 외려 우리 책 이거 다 풀면 외려 그쪽 난이도보다 우리 책 난이도가 더 높다 할 만큼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짱돌 문제 같은 게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100%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잠깐 이 물리에 대해서 물리학이란 어떤가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 살아가는 일상이 사실은 다 물리죠. 일상이 물리라고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는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빛을 보는 건데 빛은 이 전자기파 파동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파동인데 우리가 전부 얘를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얘가 파장이 길고 짧고 그러니까 긴 파장 이렇게 긴 파장은 뭐라고 우리 눈에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렇게 짧은 파장은 뭘로 보이나요? 파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상이 다 물리라고요. 이렇게 빛을 그러니까 파동을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소리. 이것도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거하고 둘 중에 사실은 이게 눈에 안 보여. 둘 다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이렇다 그래요. 인간이 아무 소리 안 들리는 암음 소리 안 들리는 암음방에 가둬놓으면 그렇게 공포감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제 친구들끼리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눈이 안 보이는 것과 아예 귀가 머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불편하냐? 그럼 전 당연히 눈이 안 보이면 불편하지. 그랬더니 실제로 당해보면 소리 안 들리는 게 무지하게 불편하답니다. 이게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리도 뭐죠? 파동이잖아요.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라는 이 매질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그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파동이 우리 귀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물리 하면 여러분 그 좀 오래된 영화지만 인터스텔라 보셨죠? 뭐 4차원 세계를 다룬 거 그쵸? 인터스텔라 보셨을 텐데 그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고 아주 재밌게 봤잖아요. 영화 재밌던가요? 재밌다고 그럽니다. 그거 다 물리학이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물리학이 하는 건데 재미있습니다. 물리학이 그만큼. 그런데 만약에 그 영화를 상영 전에 자 이게 아주 재밌는 영화인데 상영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한 장씩과 필기도구를 나눠주고 영화 보시고 나면 영화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두시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합니다. 그럼 그 영화 보는 동안 재밌겠습니까?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물리를 왜 공부하죠? 다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흥미를 가져보고 공부를 하면 좀 나을까 싶은데 시험 때문에 공부하니까 이 물리학이 지겨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은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다 물리학이다. 차를 타고 오면서 관성을 느끼고 오고요. 그렇잖아요. 빛을 보고. 여러분 이 공간에도 다 전자기파가 차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차서 당장 휴대폰 열면 카톡이 되는 거죠. 전자기파가 이 안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물리학이라고요. 그래서 우선 좀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래서 같이 엮어서 공부하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나마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부 이과라 얘를 크게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람 나름이죠. 그 언어를 못하는데 수학은 진짜 무지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수학하고 이 물리하고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수학 못한다고 물리 못하는 거 아니죠. 물리는요 그냥 사칙 연산에 약간의 기본적인 x제곱 미분하면요 2x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값 그 정도 알면 물리학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수학은 모르셔도 된다. 자신 가지고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리가 수학하고 다른 게, 수학은 진짜로 수 갖고만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크기만 계산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리가 어려운 게 뭐가 들어갔냐면 그 숫자 하나에 개념이 들어가요. 얘가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요. 84 뭐죠? 이건 수학이야. 숫자적으로 84라는 크기예요. 얘가 뭔지는 몰라.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해주면요. 아, 질량이 84kg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놓으면요. 길이가 84cm구나. 라고 다 숫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들어가는 이 의미들끼리 조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뜻이 생길까? 이게 물리학이, 그러니까 수학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학은 뭐가 들어가냐면 수학하고 다른 게 숫자 끝부분에, 물론 이제 그 없는 것도 가끔씩 있는데 대부분이 90%가 단위가 들어가죠. 단위가 바로 그 숫자가 뭘 뜻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고요. 아, 여기가 아마 이게 그 몇 년 전에 나와 있던 게 있었을 겁니다. 뺐나요, 제가?
자, 이 단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물리 그러면 일단 뭐부터 생각하죠? 학교 다닐 때 공식. 야, 너 공식 다 외웠어. 이 공식을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 몇 개 안 되는데 공식 다 외웠다고 물리 안 풀리죠? 절대 안 풀려. 왜? 그거 이렇게 공식을 외워놓으면 거기에 딱딱 끼워 맞춰주도록 그렇게 문제를 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 공식에도 다 뜻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가와 같은 메스 시린더에 물을 넣었다. 그랬더니 20ml였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금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부피지기 곤란하겠죠. 그 얘기는 안 주죠. 질량이 20g이었던 거죠. 질량을 40g 할까요? 40g이었습니다. 이었는데, 자, 그렇던 이 금속을 여기다가 가와 같은 메스시니더에 넣었더니 나처럼 되었다. 28ml가 되었더라. 그때 이 금속의 밀도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아. 읽는 건 눈에 띄는 건 뭐는 눈에 확실히 띄냐면 숫자. 역시 이과니까 숫자에 밝아. 숫자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끝까지 읽지도 않아. 벌써 문제는 파악됐죠. 뭘 묻는 거죠? 이 금속에 밀도를 묻는 거잖아요. 밀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밀도 공식이 뭐더라? 부피분의 질량. 부피가 8ml였고 분의 질량이 40g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죠. 뒤에를 안 봐서 그런데 밀도는 그쵸. 물리는 반드시 단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단위 없죠. 밀도는 얼마인가 그렇다 칩시다. 이렇게 질문도 해. 그럼 대신 여기에 지문에 보면요, 이렇게 두든지 반드시 여기든 반드시 있는 거죠. 이거 없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 물리 문제로서 성립하질 않아요. 그러면 누구 거? 금속 거. 그래. 그람 길이 3번 이거잖아요. 누구에 관한 거 넣는다? 금속에 관한 걸 넣는 거야. 이 금속이 40g이고 길이를 3번 곱했잖아요. 그럼 뭐 되니? 부피가 되잖아요. 부피가 얼마 늘었어? 8 늘었잖아요. 8 이렇게 늘었어. 8분의 40이야. 답이 8분의 40인데 우리 이런 거 그냥 두질 않죠. 이렇게 약분해야 되잖아. 8이면 8, 5, 8, 40. 그래서 답은 1분의 5입니다. 1분의 5인데 우리가 얘를요 1분의 5라고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은요. 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답이거든요. 답인데 자 그래서 여기는 1이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물리 단위에는 분모에 뭐가 빠진 거다? 1이 빠진 거예요. 1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 공식 사실은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기 위해서 낸 건데 이런 문제 내면 우리 또 다 사람 비슷해. 또 우리 만약에 공식 생각 안 나면 또 적당히 푸는 방법이 있다. 여기 나오는 숫자 곱하고 나누고 더해서 보기 중에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렇게 풀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게 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위라는 것은 물리에서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야. 이와 같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는 개념이 다 들어있다고요. 단위 속에 물리 개념이 들어있는데 뭐. 아니, 나중 되면 이것도 배우겠지만 F 이꼴 KX, 용철, 이거 K는 용철 상수. 이거는 용철을 잡아 늘리는데 힘. 이거는 늘어나는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K가 뭐죠? 용철 상수, 탄성 계수. 그 탄성 계수, 계수는 계수인데 용철마다 다르겠죠. 그게 뭔데? 얘 뭐냐고. 그걸 우리 거꾸로 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단위가 어떻게 되는데? 뉴턴, 퍼, 미터. 이거지. 자, 물리의 모든 단위에 뭐 생각됐다고? 1 생각됐다고. 어디에? 분모에. 1. 근데 그 용철 1m 늘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라고요? 탄성계수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용철은 100N per m이고 또 다른 용철은 200N per m인 용철이 있다. 그러면 이 용철하고 이 용철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 분모에 뭐 생략됐다고요? 1 생략됐다고요. 그러면 이 용철은 그거 1m 늘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1m 더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얼마? 100이고 얘는 1m 늘리기 위해서 얼마? 200 줘야 되고 어느 게 빡빡한 거야. 얘가 빡빡한 거라.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은 뭐 밑에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역시 나중에 배울 건데 열량 Q는 CM 델타 T입니다. 이것도 워낙 공부를 안 하잖아. 물리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되면 점수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 참 힘들어. 어떻게 가르치죠? 열량 Q는 시멘트, 시암탉, 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서 그렇게 가르치긴 합니다. 열량 Q는 시멘트, 시암탉. 자,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면요. 물리 선생 전국 물리 선생님 중에 별명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 재물포.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물리 선생님 별명이 재물포예요.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지가 포기했지. 선생님이 포기시켰나?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들으려면 온갖 연구를 하는 거죠. 열량 Q는 시멘트. 자, 얘는 열량. C. 물체의 비열이래. 비열이래. 그러니까 뭐 문장 읽어보면 나와. 비열이 얼마. 그러니까 비열이래. M은 질량. 델타 T. 온도 변화. 델타라는 건 변화. 온도 올라간 만큼, 변화된 만큼. 근데 다른 건 알겠는데요. 비열이 뭐죠? 그 물질마다 다른다는 건데, 그 비열이 뭐냐면 비열을 빼서 보면 되지 뭐. 자, 얘가 M 델타 TQ 이거네. 그러면 거꾸로 넘기면 단위 써볼까? 칼로리 퍼 그람 도시. 얘가 단위가 그람이고 얘가 온도니까 도시. 자, 물리의 모든 물리 단위는 분모에 뭐 생략됐다? 1 생략됐다고요. 그럼 1 넣어보면 되지. 비열이란 거물질 1g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온돌림 뭐가 열량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칼로리 값을 뭐라고 한다? 거물질의 특성 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비열 뜻이. 그래서 이 기준 잡은 게 H2O 물입니다. 물은 비열이 1이거든요. 1칼로리 프로그램 도시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 1g 떠와서 1도씨 온도를 내는데 열량이 얼마 필요하다? 1칼로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0g을 1도씨 올리려면요 10칼로리가 필요하고 10g을 10도씨 올리려면요 100칼로리가 필요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은 비열이 상당히 큰 물질 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구리 같은 경우는 0.1 칼로리 퍼 그램 도시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속은 대체로 비율이 낮죠. 그래서 비율이 작다 보니까 금속은 온도 금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빈냄비 있죠. 물 안 담고 빈냄비를 가스불에 올려놓으면요, 단 5초만 켜놔도 바닥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은 5초 정도 켰다고 해서 뭐 그냥 뭐 미지근하지도 않아,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왜 그럴까? 비열의 차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물질의 특성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단위를 보면 그게 뭘 뜻하는지 다 알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단위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뭐 이게 단위까지 있어서 아니고요. 단위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도움을 주는 거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사실은 뒤에 파동 쪽에 가야 좀 일상생활하고 관련돼서 좀 재미가 있거든요. 많이 재밌는데, 아까 우리 파동이라 그랬습니다. 파동인데, 파동이 이런 파가 있고, 뭐 표현을 하자면 이런 파가 있고, 이건 파장이 길고 짧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길고 짧건데, 근데 출렁출렁출렁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진동이라 그래요, 진동. 그 대신 진동하는 진동수는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아요. 얘가 많잖아요, 그죠? 진동수는 얘가 많아. 그러니까 파장이 작을수록 진동수가 크다고요. 근데 그럼 소리에서는요, 진동수가 작은 게 얘가 고음이고 얘가 저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 목에서 성대를 떨림해서 이게 소리가 나는데, 얘는 이 고음 되려면 떨림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일체에 떨림이 빨라야 되겠죠. 그래야 막 이렇게 막 진동을 해야 요렇게 될 것이고, 얘는 천천히 진동해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음, 저음은, 이렇게 결국은 저음은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고, 고음은 파장이 짧아. 이게 뒤에 보면 우리 배워야 해요.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악기들 보면, 관악기 보면 색소폰이나 나팔 있잖아요. 짧은 거하고 이게 큰 거하고 사람 몸집만한 거 있잖아요. 이게 불면 사람 몸집만한 거 큰 게 이렇게 푹 불면 빽 소리가 나던가요? 붕 소리가 나던가요? 붕 소리가 나죠. 저음이에요. 왜 그럴까? 길잖아. 안에 관이 길잖아요. 관이 기니까 파장이 어떤 거? 긴 파장의 음이 나는 거야. 그래 소리가 저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프가 짧잖아요.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거 빽 소리가 난다고, 높은 소리가 난다고. 왜? 이게 파이프 자체가 짧으니까 파장이 짧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배워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니까 재밌어, 사실 상당히. 하나만 더 이야기할까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누군가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집에서 집 전화를 받아. 이 꼬맹이가 받아.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 근데 받았는데 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 목소리가 성인까지 쭉 가요. 남자는요, 지금은 목소리 같죠, 이렇게. 같아요. 얘나 소 싸면 같다고요. 이렇게 목소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만약에 뭐 한 30세가 돼도 이건 동일해요. 남자는 가면서 소위 중2병 올 때쯤 되면 사춘기가 오죠. 근데 같이 사춘기 오긴 하는데 남자는요, 성대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성대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아까 제가 그 관악기에서 긴 악기는 고음이다, 저음이다.
저음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성대를 악기로 보면 같죠? 악기가 같은 거야, 길이가. 같다가 성인이 되면 요거, 그렇죠? 사춘기를 거치면서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이 사춘기 한창 되면 변성기라 그러죠. 그 자기도 모르게 어그리고 다니는 거야. 길어지니까. 성대가 저절로 자기가 크면서 길어지는데. 그럼 얘는 달라지잖아요. 이제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달라.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고. 그럼 만화영화니까 사람이 성과 더빙을 해야 되죠. 더빙을 해야 하는데 성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남자아이의 목소리 더빙을 누가 하게요? 같잖아요, 이렇게 목소리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년의 목소리를 여자 성우가 더빙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신비한 현상이 물리학 속에 숨어 있다고요. 몰랐죠? 재밌는데. 이렇게 파동적으로 가면 빛도 그렇고, 우리 일상생활하고 너무 관련돼서 재미가 있는데, 이제 물리책을 탁 피게 되면, 이제 뭐부터 나오죠? 얼마를 갔니? 속도가 얼마니? 시간이 얼마 걸렸니? 그런데 가속도가 얼마야? 뭐 그런단 말이야, 자꾸. 주구장창 이것만 계산을 해요. 공식 외워서 집어넣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앞쪽에 이게 나와. 그래서 원래 우리 책 하다 보면 모든 책이 그렇죠. 맘먹고 공부하면 앞에 새까맣게 하다가 포기해. 에이씨, 안 돼. 그냥 맘먹고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전에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뒤로 이어가면 되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 그럼 처음부터 또 다시 또 얘가 나와. 또 재미없지 뭐 사실. 그렇게 된다고요. 자, 어차피 뭐 시험 나오니까 하긴 해야 돼. 하긴 해야 하는데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면 시간, 거리,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힘, F 뺄 수가 없겠죠. 무조건. 자, 공부를 하고 와야 되는데 여기 관련된 식이요. 식이 V는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 이 등가속도 운동식을 막 연장에 써서 외우는 거죠. 막 외웁니다. 나오기만 해봐. 내가 탁 외웠다가 집어넣어서 풀어주마. 근데 나왔는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될지 어디서 해야 될지 그걸 몰라. 자, 보자고요. 이거보다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됩니다. 되지만 뭐 저렇게 수식으로 푸는 건 수식으로 풀고 우리는 또 풀이를 그래프 풀면 훨씬 쉬운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건요 평면 그래프잖아요, 그렇죠? 평면 그래프에서 이거 y축이고 x축입니다. 그럼 우리 이거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까? x, y에서 얘가 이렇게 가고 여기 1일 때 여기가 2면 y는 2x 이러잖아요. 그쵸? y축이고 x축이니까. 이때 2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울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쵸?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 하다 보면 V는 T분의 S, 그 다음에 가속도는 T분의 델타 V 그러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살짝 넘기면 델타 V 속도 변화량은 뭐가 되냐면 AT 이렇게 되고 얘를 살짝 넘기면 S 이꼴 VT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이 델타 V이지만 AT가 돼서 얘는 Y축이고 얘는 개념 X축이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A가 뭐야?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S는 VT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양쪽 축이 요것처럼 Y축, X축 갈라졌는데 여기는요, Y축과 X축을 곱했죠. 그러니까 이 축과 이 축을 이렇게 곱하면 이건 뭐가 되나요? 면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면적을 구하면 뭐가 되더라? 자, 이동거리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푸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령 이건 예전에 그 기술고시에서 요새는 PSAT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술고시에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물리학 문제 40문항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출제를 했죠. 자, 문제가 그림은 없어. 어떤 자동차가 제가 이제 그림으로 대신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려오다가 앞에 장애물을 발견했대요. 자, 어떤 속도로 달려왔는지 그건 없어. 달려오다가 어쨌든 이렇게 달려오다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 자동차가 멈출 거잖아요. 자, 브레이크를 걸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멈췄대요. 멈춰서 쭉 멈췄는데 멈추기까지가 2초가 걸렸다. 자, 멈출 때까지는 이동할 거잖아요. 이렇게 자동차가 2초 걸렸다. 그러면 얘는 브레이크 밟고 2초 동안은 쭉 이렇게 이동해 왔겠죠. 이러는데 그러면 시간이 2초라는 게 걸렸어. 그러니까 2초를 나누자고요. 앞에 1초와 그럼 여기 또 1초가 될 것이고 여기도 1초가 될 건데 앞에 1초와 뒤에 1초에 이동거리 B는 몇 대 몇일까 이렇게 주습니다. 자, 숫자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게 B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일까 이렇게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 식을 다 나 외웠는데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2초라는 시간이 나왔으니까 T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쓸 일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얘잖아요. 근데 초기 속도 얼마 달았어? 안 줬으니까 이 V0 이럽니다. 그 다음에 2초, 시간 2 들어갔는데 2초 들어갔을 때 이거는 모르겠지만 2초 들어갔을 때 얘가 뭐죠? 0이잖아요.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0이고 V0이고 자, 얘가 브레이크 잡았죠. 브레이크 잡았으니까 엑셀레이트 가속도인데 가속입니까? 감속입니까? 감속이니까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초보가 제일 먼저 공식 그대로 외우면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 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초보가 그렇다고요. 처음 시작하면. 자, 마이너스 AT인데 이게 몇 초 만이에요? 2초 만이죠. 2초 만에. 그래서 자, V0는 넘어가니까 2A가 되겠죠. 2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물었으니까 이제 일로 갑니다. 여기다 V0가 2AT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여기 자꾸 이 마이너스가 안 가요.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니까. 자, 이제 이동거리를 이렇게 본론적으로 물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초 동안 있죠. 1초 동안 이동거리니까 여기 1초 동안 이동거리니까 1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2A고 2분의 1A니까 여기 얼마? 2분의 3A가 되겠죠. 그럼 요건 2분의 3A라는 거야. 앞에 1초는. 그 다음에 뒤에 1초는 이거 어떡하지? 뒤에 1초 어떡하지? 뒤에 1초를 또 이를 넣으면 또 이게 될 거니까.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1초 동안 이동한 게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2초 동안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2초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어서 이 거리를 계산해서 이걸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2초를 집어넣으면 2초 동안입니다. 이 집어넣으면 여기는 2A가 나오게 되겠죠. 이 제곱이니까. 그렇죠? 2A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2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A고 여기 얼마? 2분의 3A니까 앞에는 여기 2분의 1A가 돼서 그래서 얼마? 3대 1 이렇게 답을 찾는데 뭐 이게 맞죠? 자, 답을 찾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거 T V 그래프 그리자고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꽉 잡았단 말이에요. 자꾸 이유만 우리 관심 있는데 그럼 이제는 모르겠어. 어떤 속도로? 몰라. 아무튼 이렇게 달려왔어.
이 속도는 얼마지? V가 얼마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가만 냅뒀으면요. 이런 속도로 쭉 갔겠죠. 뭐, 그죠? 시간이 흘러가도 이런 속도로 쭉 갔을 것이고, 엑셀 페달 확 밟았으면요. 얘가 이렇게 빨라졌을 것이고, 엑셀 페달. 근데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어떻게 될까? 예, 속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멈췄을 겁니다. 결국은. 그쵸? 여기서 속도가 V가 제로 되는 데가 2초가 걸렸죠. 그쵸? 그럼 1초는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을 거니까 1초입니다. 그럼 이렇게 올리면 요거 앞에 1초고 요 뒤에 1초가 되겠죠. 면적은 뭐라? 이동 거리를 했으니까 이게 면적을 해보면 얘는요 면적이 하나 둘 셋이고 얘는 이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걸 수식을 이렇게 늘려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실은 이게 간편할 때도 간혹 있긴 해요.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래프로 푸는 게 우리 훨씬 더 계산도 안 헷갈리고 쉽게 풀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생님 저 이론 다 들었는데 문제를 풀리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론 닫고 문제 다 풀리면요 뭐 누구나 물리학 박사를 하죠. 안 풀리는 거 맞아요. 안 풀리면 뭘 봐야 돼? 해설을 잠깐 보고 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푸는 거예요. 풀 때 대신 절대 이 얘기를 안 했네. 수학도 마찬가지고 자, 수학하고 물리하고는요 공부를 뭘로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로? 눈으로? 손이 하는 거예요. 손이. 수학하고 물리 공부는요 손이 하는 겁니다. 이 손, 이 자기 예를 들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얘가 공부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절대 머리가 좋았으면 안 돼. 손이 좋아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이거 손으로 한다. 손. 문제 많이 풉니다. 눈으로 푼 거나 푼 거 아니야. 손으로 베끼더라도 손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 손으로 봐야 돼.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듣고 이제 안 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 때는요 지난번에 봤으니까 이제 이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 그럼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랬대. 수학을 지독하게 못했대요. 근데 수학은 수학 공부하는 연습장을 따로 했대. 따로 연습장을 따로 수학 공부 그거는 풀기만 한다. 그럼 손이 하면요 뭐가 남아? 흔적이 남잖아요. 연습장이라는 흔적이 남잖아요. 그죠? 눈이나 머리로 하면요 흔적이 안 남아요. 나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그건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하면 연습장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공부가 얼마나 했는지 나중 봐보니까 자기 키 거의 가까이 올 만큼 연습장을 이렇게 쌓았대요. 진짜로. 키만큼 온다니까 이렇게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산 거 아니고 이렇게 제가 수기를 걷는데 물론 그 친구 서울대 법대 갔어요. 그 정도 되니까 가죠. 그 정도면 가야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무원 공부하면서 연습장을 한번 물리만 하는 거 아니면 뭐 자기가 건축 구조만 하는 거 아니 토목 설계만 하는 거 뭐 전자계약만 하는 거 그것만 따로 노트를 저 연장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요즘은 더군다나 그 디지털화돼서 그 쓸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거 써야 남아 있는다고요. 그래야 흔적이 그 남아 있는 만큼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물리학하고 이 수학은 우리 뭐 수학과 상관없지만 어쨌든 손이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막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많이 막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반복이고 문제 많이 푸는 거고. 자, 그래서 뭐 이게 또 이제 수학 공부하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제가 가끔 말씀드릴 것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는 뭐 시험 나올 만한 건 없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하긴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측정입니다. 자, 물리학은 단위가 들어가니까 일단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측정하는데 얘는 측정을 하면 단위가 들어가는데 아까 단위는 설명했으니까 잠깐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다른 건 우리 다 익숙해. 뭐 킬로그램, 미터, 센티미터 뭐 익숙해요. 각도 단위.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각도 단위를 다 뭐 쓰죠? 도를 쓰잖아요. 그래서 90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원은 한 바퀴가 얼마죠? 기준이 360도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예를 쓰는데 뭐 우리가 예를 쓰기도 해요. 하는데 자, 우리는 호도법에서 원에서 자, 이렇게 반지름이 있겠죠. 반지름이 있는데 원은 뭐죠?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놓여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거리 R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R 떨어진 곳에 한 점에서 R 떨어진 곳에 이렇게 한 점이 있는데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요, 뭐가 증가하냐면 호의 길이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를 가면 갈수록 호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정도 각도 갔더니 얘가 반지름이 뭐라 그랬죠? R. 얘도 반지름이 뭐라? R이잖아요. R인데 요건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 이렇게 갔더니 얘 길이도 뭐더라? R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점이 반드시 있겠죠. 있는데 그러면 요것도 R이고 요것도 R이고 요거는 이렇게 곡선으로 된 R인데 곡선된 R 호의 길이가 반지름하고 똑같아지는 이 각도를 뭐라고 하자?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렇게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이게 1라디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디안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요거 R이면 R 한 번 더 가면 요렇게 가서 요것도 R만큼 더 가게 되면요. R만큼 더 가게 되면 요 각도는 얼마 돼? 2라디안이 되겠죠. 그쵸? 요게 2R이니까 2라디안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R이니까 2라디안이 될 것이고요. 한 분만 더 가봅시다. 여기 시작해서 R 한 번 더 갑니다. 자, 근데 세상 이치가 여기까지 딱 갔으면 참 수학이 편해졌을 텐데 못 미쳐서 여기까지 딱 갔네. 여기까지 갔네. 그러면 여기 얼마죠? 3라디안이잖아요. 요건 3라디안이야. 3라디안, R을 3번 갔으니까, R 3번 갔으니까 3라디안입니다. 아닌데, 요만큼이 아쉬움 남죠. 그쵸? 요거 못 갔네.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얼마? 0.14라디, 1415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라디안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랬죠?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파이가 얼마? 3.14159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린 각도에서 라디안 단위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 단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단위에서 하나만 따라야 될 거 이제 단위 통일인데, 우리가 단위는요, CGS 단위계랑 그 다음에 MKS 단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니고요. 통일하라고요. C는 뭐냐면 센티미터의 C이고, G는요, 질량의 g의 G고, S는 시간 세컨드의 S이고요. 이쪽은 자, 미터, M은 미터의 길이 미터고, 여기는 킬로그램의 K고, 여기는 같아요. 세컨드의 S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쓸 때, 자, 이쪽은 보죠. 길이도 그렇고 질량도 그렇고 좀 큰 단위잖아요. 이쪽은 작은 단위고요. 이쪽은 큰 단위고요. 그래서 큰 단위는 큰 단위, 작은 단위는 작은 단위끼리 통일해 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배웠으니까 밀도는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밀도 단위를 쓰든지 아니면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 이렇게 쓰든지 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쓸 것이지 이렇게 쓰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CGS 단위계, MKS 단위계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뭐 생각돼서 일이 생각된 거니까 그냥 해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단위가 제가 저 소방관부 기출문제인가 뭐 이상하게 단위를 통일해서 안 쓴 그 시험 문제를 하나 보긴 봤는데 그래도 의미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단위를 맞췄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숫자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아까 한 것처럼 봅시다. 물이 기준이라 그랬죠.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 되면 가끔 질문을 해요. 물 밀도가 얼마인데요? 1요. 1요. 1 뭔데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둘 다요. 아니면 이쪽이요. 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물 밀도는 1g per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물 밀도는요, 1000kg per 미터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의 밀도를 이렇게 대답하든지 이렇게 대답하든지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단위에 따라서 앞에 숫자가 달라지죠. 그 두 개 같은 겁니까? 아, 밀도니까 같아야 되겠죠. 같았는데 왜 같은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1000kg, 1000kg인데 그람으로 고치려면 동그라미 3개를 붙여서 그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요, 이게 미터잖아요. 1리터는 센티미터로 100cm인데 세제곱인데 여기만 아니고 이게 1미터니까 미터를 전체 세제곱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동그라미 몇 개? 6개 나오고 위에도 6개 나오니까 숫자 약분하니까 1분의 1이 되고 세제곱 그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단위를 이렇게 통일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통일해서 잘 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는 안 내놨는데 그 우리 예제 1번에 보니까 측정의 거기 자 중력상수와 플랑크 상수 단위를 각각 올바로 표현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 시험 문제가 자 이거 멀리도 아니에요. 2020년 국가직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이거 결국은 아까 한 것처럼 뭘 알아야 될까?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 상수 G의 단위와 플랑크 상수 H의 단위가 뭘까 그랬잖아요. 아까 비열 단위 C가 뭘까 이렇게 물었을 때 C가 들어가 있는 뭐 수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가 들어가는 게 Q CM 델타 T에서 C가 M 델타 T분의 Q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유추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들어가거나 얘가 들어간 뭐 수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거 마일유익 상수니까 F는 이건요, 떨어진 거리 제곱에 질량 M1, M2 제곱, N2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힘의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 힘은 여기 이렇게 잠깐 보죠. 힘은 뉴턴인데 뉴턴 단위가 보기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게 F 이꼴 MA에서 얘가 MA 단위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단위니까 얘가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M1, M2인데 이게 이쪽도 킬로그램이 하나 있고 이쪽도 킬로그램이 하나 있으니까 떨게 되겠죠. 떨게 되고 얘는요. 질량이 이렇게 가속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될 것이고 이쪽은 G는 모르겠고 여기 미터 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다음에 얘는요. 킬로그램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만 남기고 넘기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자, 플랑크 상수는 이게 현대물리 가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건, 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주로 전자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도는 길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D가, 어차피 단위가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설명하는 건데, 뒤에 가면 배우게 돼요. 되는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도는 길을 궤도라 그래요.
우리 열차가 가는 길을 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가 빙글빙글 도는 길을 궤도라 하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돌지 않고 물질파 파장을 그리면서 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장을 그리면서 도는데 그럼 이 궤도가 이 바깥 궤도에 돌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 궤도에 이렇게 돌 수 있는데 궤도 길이가 각각 다르죠. 안에서 돌 수도 있고 바깥.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태양 주위로 뭐 제일 가까이 도는 건 수성이고 그 다음에 금성이 돌고 지구가 돌고 이렇게 궤도에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전자도 이렇게 각각 궤도가 다르게 돌 수 있단 말이에요. 도는데 이러진 않죠. 우리가 지구가 여기 돌다가 이 안에 들어오다 그러진 않잖아요. 얘들도 그럴 수 없듯이 이렇게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길 길이가 다르겠죠. 도는 길이가 전자마다. 그럼 이 길이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요. 쭉 이렇게 끝에 놓으면 맨 안쪽은 짧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 거고 이거는 이렇게 일겠죠. 그쵸? 긴데 어떤 길이든 이 길이가 반지름 R에 따라 다르게 되겠죠. 궤도 길이는 뭡니까? 2파이 R이잖아요. 그쵸? 2파이 R입니다. 그러니까 R만 다를 뿐이지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 R인데 근데 이 궤도를 전자가 어떻게 돈다고 그랬죠? 물질 파장. 아까 파장을 그렸는데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든지 안에 거는 이렇게 돌든지 여기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돼서 자 여기는 파장이 요거 1개,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이렇게 딱딱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 길이는 물질 파장을 남달하는데 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N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1.5개, 1.2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궤도가 이렇게 이 길이가 애중간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처럼 이렇게 1개, 2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들어가듯이 개수가 딱딱 그러니까 이 길이라는 것은 이 파장의 개수가 N개, 1, 2, 3, 4, 5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근데 이 물질 파장은 mv분의 h 이거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현대 물리에서 여러분 F 이꼴 그럼 딱 나오는 게 F 이꼴 ma 나오듯이 현대 물리 가면 물질 파장은 mv분의 h 이건 무조건 F 이꼴 ma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식이라고요. 이게 안 외워져? 안 외우면 외우지 말죠 뭐. 어떻게 하라고?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시험장 아침 일찍 가는 거야. 일찍 가서 책상에 자기 책상에 질 거잖아요. 여기다가 M, 여기다가 V, 여기다 H 이렇게 써놔. 기억이 안 나면. 그럼 지금 뭐 이렇게 돌다가 책상이 이만한데 시험장 자기 책상이 이만한데 시험관에 여기 M자 하나 있다고. 그럼 뭐 또 알파벳 M이 있는데 이게 뭐 컨닝이야? 이건 뭐 문자야?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 볼 거잖아요. 이 책상 주인이 써놓은 모양이죠.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올 때쯤 되면 고개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바로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이게 진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들어가면 mv분의 hn 이렇게 쓸 거잖아요. n은 이거는 1, 2, 3, 4 단위가 없죠. 단위 없으니까 지워버리는 거야. 2파이 이것도 단위가 없죠. 파이가 단위가 있나요? 없잖아요. 2도 단위가 없잖아요. R만 이렇게 단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넘기면 H가 단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단위 문제는 이렇게 수식만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앞에 문제는 단위 말고는 문제가 될 게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 벡터인데 이 벡터는 물리학이 아니죠. 수학입니다. 수학이긴 한데 뭐지? 물리학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게 도구입니다. 이 자체가 물리는 아니고요. 자, 도구에 불과해서 이과학생이라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건데 근데 이 벡터가 사실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행렬하고 같이 해서 IJK 해서 하는데 우리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왜? 물리학을 하면 도구에 불과할 거니까. 그래서 도구니까 필요한 부분만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벡터가 나오면요. 여기 대응되는 게 뭐예요? 스칼라죠. 그렇죠? 차이가. 얘는 크기만을 가진 값이고 얘는 크기에 뭐를
방향을 같이 가진 물리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얘는 속력, 질량, 에너지, 뭐 이런 거 방향이 있나요? 그러니까 속력을 다른 말로 그냥 빠르기, 이렇게 쉽겠네. 근데 한편 얘는 또 구분해야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구분하는 게 속도, 속력인데 속도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방향으로 얼마 이렇게 이야기 안 했지만 물리학에서는요, 속도라 하면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방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힘도 어느 방향으로 힘준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속도, 운동량, 이런 건 다 벡터에 해당되게 되겠다. 자, 근데 스칼라는 크기만 있으니까 뭘로 표현이 간단해요. 숫자만 쓰면 되잖아요. 숫자만 쓰면 돼. 질량 10k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도 물론 이제 뭐 속도는 얼마인데 얘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뭐 이렇게 지정해 준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지정해요. 물론 그게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준다는 얘기는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은 반드시 방향이 들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늘 말로 표현하고 말로 계산하기 곤란하니까 뭘로 하자? 화살표로 하자. 그래서 화살표로 해놓으면 이 화살표니까 당연히 방향이 들어가고요. 크기는 뭐 화살표 길이에 해당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벡터 합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자, 이 A 벡터, B 벡터, 이게 A 벡터고 B 벡터가 있으면 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C 벡터라면 C 벡터는 어떻게 나타낼까 할 때 이와 같이 시점이 모였을 때는 어떻게 하라? 평행사변형법. 자, 평행사변형 만듭니다. 땡땡땡땡 이렇게 옮기고, 요거 나란히 옮겨와서 이렇게 옮겨가면요, 자, 답이 바로 얘가 평행사변형이 돼서 이게 바로 뭐 될까? C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C 벡터의 크기는 이 각도가 세타면 우리 C 벡터의 크기는 여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제가 왜 이렇게 대충 쓰냐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충 쓰는 겁니다. 이런 거 공식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굳이 하자면 이걸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옮겨놨으니까 요 길이가 뭐하고 같아요? A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 각도가 뭐 돼요? 세타와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장해서 내리면 이 C의 길이는 이 삼각형의 뭐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A가 될 거니까 요 길이는요, 요게 세타면 요렇게 하면 A 코사인 세타가 되고, 얘는 A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이 길이는요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랫변 길이는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고, 이거는요 A 사인 세타니까 벼락 정리 있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이걸 외우지 말라가 아니고요. 왜? 이런 문제는 안 나오거든요. 우리 물리하다 보면 각도 애매한 경우는 계산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몇 도죠? 90도. 다 90도니까. 자, 90도니까 이렇게 계산할 일은 없겠다. 90이면 이게 코사인 90이면 얼마인가요? 제로잖아요.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벡터는 이 정도 알면 충분합니다.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제가 필요할 때, 자, 벡터도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3페이지 물체의 운동 부분, 물리다운 물리죠. 자, 여기 들어갈게요. 자, 조금 쉬었다 합시다.